기자회견을 중지하여 고화질장 피켓팅을 하는 것은 불법 집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영등포 경찰서와 기동대 체증 요원이 모두 체증하고 있음을 경고하겠습니다.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경찰관 요구면은 경찰 방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수일 씨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김수일 씨 왜 만드냐고. 아니, 나 시민이랑 만져 불편해서. 대한양기협회 구조 지난 26일 하나생명 63빌딩 앞마당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평화롭게 행진하던 과정 속에서 한 조합원이 경찰에 밀려서 그 힘에 의해서 조합원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찌이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생명 63빌딩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평화 시위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하나생명주에 한 번도 폭력 없이 평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3빌딩에서 모였던 우리 조합원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고 시위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게하는 조합원들을 밀치고 그 과정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했습니다. 그 조합원은 그저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믿고 항의했을 뿐인데 그 무지막지한 힘에 밀려서 온몸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나한테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가? 그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경찰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는 집단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이 조합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가 마치 불법인 양 경찰은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등포 경찰서 경찰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하나생명에 고용된 하나생명의 용역 경찰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해명을 하십시오. 한번 소명을 하십시오. 경찰이 과도하게 개입을 안 할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찰이 과도하게 개입을 할 경우에 그 할 때마다 반드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쳤습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평화롭게 집회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 의도가 있어서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요구에 봉쇄하여야 할 경찰들이 어째서 하나생명의 눈치를 보고 이 집회를 방해하려만 하십니까? 정말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탄압을 퇴출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서 길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왔었을 때 그때 경찰들은 온갖 폭력을 휘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나 보다 했더니 그들의 행태는 그들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소외받고 약한 자 편에 서지 못하고 돈 많고 강한 자 편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찰을 상대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경찰들은 양쪽의 분쟁을 조정하고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질서 유지에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 집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해하고 또 폭력까지 써가면서 할 그런 권리를 우리 국민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본분들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갈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 당시 폭력한 경찰들을 잡아서 치료하고 증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등 비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거리에 나왔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거리에 나가서 요구했고 외치고 있던 우리 하나생명 지혜 조합원들을 폭력까지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찰들은 제발 우리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회를 방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집회 방해, 온갖 불법적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저지르면서 헌법상에 걸린 정당한 권리를 지켜가면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법 운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경찰들이 먼저 법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당한 권리인 집회가 평화롭게, 매우 평화롭게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공영 조합원들이 이 상황을 듣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무금융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들이 확산되기 전에 경찰들은 그 당사자들을 직접 잡아와서 사과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도 우리 폭력을 당한 그 억울함을 당한 조합원한테 와서 직접 찾아와서 반드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행위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영등포 경찰서 폭력경찰 직접적으로 투쟁을 나설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생명 설계사 조합원 동지들, 경찰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폭력경찰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부당함에 맞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좀 더 힘있고 힘차게 투쟁해서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가 폭력 없는 경찰서를 만들기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오늘도 멀리에서 와주신 조합원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셔서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 또 한 번 모이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시민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낌없이 나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경찰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생명 최소 10년에서 25년, 35년, 40년 동안 하나생명을 위해 일한 FP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러한 회사가 대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화가 매일매일 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시위 신고와 함께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켓만 들고 도로 행진 하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이 고의적으로 저희에게 상처를 입힐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금 저희도 다 냅니다. 법 저희 잘 지키고 삽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저희 행진하는 FP를 밀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거대 키가 한 180 정도 되시는,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계시는 경찰분께서 진로를 방해하시면서 고선수 팀장님과 함께 뒤로 밀려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한순간 펑 하는 소리가 제 귀에 울리더군요. 하나도 여러분이 존경스럽지도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찰 멱살을 잡았더니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 나간 경찰이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라면 넘어진 FP님, 팀장님을 외면한 채 도망가야 했었을까요? 그게 사람인가요? 길 가다가 부딪혀도 넘어지시면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하고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한번 말해보시죠. 거기 현장에 계신 경찰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10분이 지나도록 앰뷸런스 오지 않더군요. 고선수 팀장 개인적인 일이시지만 똑같은 사고로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19 차에 실려서 격리병실이 없어서 격리병실을 찾아 서울 2대 병원 수송하는 동안 그분의 고통, 그분의 울음 함께 하는 동안 피가 말랐습니다.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일일까? 우리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계속해야 할까? 내가 괜히 고선수 팀장님을 부추겨서 앞장서게 한 건 아닌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격리병실 가니까 보호자는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열이 나더군요. 38도. 흥분해서 열이 나는 걸까? 정말 많이 아파서 열이 나는 걸까? 앰뷸런스 안에서 계속 체온을 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하고 내내 기다리는 동안에 피가 마르더군요.
혼자 천막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경찰관님. 여러분, 저도 꿈을 한때는 경찰이었거든요. 제 아들에게도 경찰 시험 보라고 했거든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선언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찰들께서. 비록 회사에서 어떤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저희한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63에서 저희 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 발짝도 꿈쩍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대응만을 요구하고 있더군요. 앞으로도 저희는 63에서 지속적으로 시위 활동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막고 강하게 압박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고선수 팀장님은 병원에 가서 CT를 재촬영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의 우리의 이 뜻이 한화생명 저 63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고요. 양심이 있다면 그 아저씨, 경찰 아저씨, 키 크고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고성수 팀장을 밀쳐버린 그 경찰관님,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개적인 사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멀리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FP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남지역단이 참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주말 내내 있으면서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이 발언을 할까 말까. 쪽팔린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왔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끝이 보이지 않고 비록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끝날 때까지 투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아하니까 어디가 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까? 지금 자꾸 집단 감염 하시는데 어느 쪽이 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집단 감염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폭력적인 시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게 마무리 짓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란 하나라도 던졌습니까? 밀가루 하나라도 뿌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쓰러졌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우한테 달려와서 그걸 보충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그 쓰러뜨렸던 당사자는 도망가갖고 아직까지도 자기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송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분 양심선언 하십시오. 우리 대체 나와서는 말을 못해도 고선수 팀장한테까지 가서 조용히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양심 있으시다면 당장 나오셔서 병원으로 가셔서 고선수 팀장님 손잡고 미안했노라 사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세금 내면서 경찰들의 보호를 받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비록 노사 간의 분쟁에 경찰들이 개입해 있었지만 왜 회사 편만 들고 우리 FP들 편은 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고 방어막만 치고 FP들은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저 FP들한테 와서는 따로따로만 해서 조금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도 알려주시더군요. 이제 그렇게 방법 알려주신 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알려주신 대로 계란도 던질 것이고 밀가루도 뿌릴 것이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방법들 여기 경찰에 계신 고위 간부님들이 저희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할 거니까 그 매뉴얼대로 우리도 할 거니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끝까지 그 사과를 받아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서 있습니다. 경찰분들도 뭔가는 저것들이 왜 또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왜 저희들이 저렇게 나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서서 외치지만은 이따 또 육삼 본사로 가면은 이 부대 그대로 육삼으로 오시겠지요? 그때 가서 또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여튼 우리는 경찰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저 가운데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할 일만 하십시오. 오버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경찰관 여러분, 경찰서장님, 우측으로 서 계신 우리 연약한 FP님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형제 자매일 수도,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매몰 잡세우고 소화기를 들고 밀치면서 폭력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민중의 집행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인이 FP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투쟁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100만인의 이름으로 악질 한화생명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악질 한화생명과 폭력 경찰에 의해 강해졌습니다.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질 한화생명 박살내고 경찰을 넘어 승리의 그날까지 정력 투쟁합시다. 투쟁! 예. 경찰은 어디 가나 방해를 하고 있군요. 여기 오늘 FP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여기 오기 전에는 생전 처음 경찰서 항의 방문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좀 두려우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회사와도 투쟁해야 되고 잘못된 경찰과도 투쟁해야 되고 그 투쟁을 통해서 잘못된 경찰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투쟁 한번 해보십시다. 투쟁! 투쟁! 예, 저는 보험설계사지구 지부장 오세종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정당한 주장을 하시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순수하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의문인 게 지금 경찰이 코로나 방역법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경찰 버스 안에도 보니까 한 30-40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기도 경찰들 한 20명 모여 있고, 예? 우리 집회할 때면 용역들 그 수십 명 앞에 있고 63빌딩 한 로비에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괜찮고 왜 집회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코로나 방역법이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것인지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인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아니 코로나 방역법 위반이면 그냥 최정해서 조용히 법 집행하세요. 왜 물리적으로 막고 그럽니까 자꾸? 아니 경찰이
뭐 근거도 없이 막을 권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위반했으면 그냥 체증해서 법대로 집행하시라고요. 왜 물리력을 막고 약한 여자들 밀고 그럽니까? 심지어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분이 경찰 방패 잡았다고 경찰 주먹으로 내찼대요. 이거 아니 방패 잡았다고 뭐 힘이 있다고. 밀칠 것도 문제지만 그거 항의하기 위해서 방패 잡았더니 경찰이 주먹을 이렇게 손을 내찼답니다. 이렇게 손을. 처음부터 여기 우리 조직국장님 계시지만 아니 사유지 안에 천막 치는 거 우리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한 겁니다. 사유지 안에. 그리고 사유지 안에는 지금 법적으로도 99명까지는 괜찮잖아요. 왜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게 거기 라인 안에 사유지인데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서 다치게 합니까? 인대 수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과잉 방어해서 지금 계속 다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방역법 잘 지키고 행진도 9명씩 끊어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자꾸 막는 거예요 도대체? 마무리 집회할 때 왜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마무리 집회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막으니까 더 시간이 걸리고 정말 경찰의 태도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거 경찰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회사 비호한다 그러고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잘못된 법 깨트릴 거고 정말 누가 법을 어겼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경찰은 방역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객관적으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그러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전히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역법을 이유로 집회를 9인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수 집회에서 나온 이후 적어도 저희 집회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법을 운운하고 있고 집회 금지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역법 때문에 불법이라면 체증해서 법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를 유발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에 개입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담아서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차에 버젓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게 바로 교통경찰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영등포서가 우리 하나생명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면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분노를 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이고 인권이 보입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인권의 높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노동자 때려잡는 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게 생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이 시국에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을 민중을 지키겠다는 경찰은 단 한순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에 대한 폭력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영등포 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면 집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법을 폭력을 저질러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의 분노를 더 이상 자아낼 것이 아니라 인권의 높이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나와서 외쳐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돈 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의 이 서러움을 경찰이 폭력으로 막아서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분노는 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찰 지긋지긋합니다. 그놈의 법 지긋지긋합니다. 가진 놈은 법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고 경찰은 법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됩니까? 왜 하나생명 앞에서는 길 가는 사람도 맞고 횡단보도도 맞고 개판 5분전으로 호의를 하더니 여기서는 어찌하여 길도 뜨고 영등포 경찰서라며 방송을 남대문 경찰서라고 하네. 영등포 경찰서를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뺏겨봐야 정신을 차릴란가? 얼마나 더 강압적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만들어내야 정신을 차릴란가? 비겁해 비겁해. 그래 너네들은 벌레라서 코로나 안 걸리고 우리는 사람이라서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해주냐? 세상에 우리도 다 체중인데 체중. 이 다음에 하나 생명만을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휘둘렀던 당신들의 양심이 있을 리가 없지. 코로나도 안 걸리는 벌레인데 양심이 있을 턱이 없죠. 더 이상 엉터리 공권력 뒤에 숨지 말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로지 경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때때로 대화경찰이라며 적기까지 있던데 얼마나 평소에 폭력경찰이라고 욕을 퍼먹었으면 가슴에 대화경찰이라는 적기까지 있냐고. 폭력경찰 당신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지만 하나생명 앞에서도 바로 지금과 같지만 다만 이 앞에 차는 뭡니까 도대체? 기자회견을 보호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손피켓을 모두 내렸어요. 모두 시민으로 우리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협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생각해주는 민주경찰에 대한 예우를 당신들은 끝끝내 방송을 하며 우리를 늘
도관으로 가둡니까? 대화하자며 법을 지키라며 하나생명도 법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이 터져서 하나생명에 항의 좀 해보겠다는데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자연스럽게 보장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의 항의로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받아 보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법을 지키라며 법을 안 지킨 하나생명에 항의를 해야지 왜 우리를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막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그런데 왜 자꾸 방해를 해서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회사랑 싸워서 우리는 빨리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들이 법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않아도 회사에 너무나 당해서 우리들 다 같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야 지금. 반드시 지금처럼만 하나생명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생명 지붕 밑으로 초록 테이프를 붙이고 경찰 출입 방지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 그 밖에서 그 안에서 100명 99명만 집회할 거니까 그 밖에서 반드시 그 밖에서 지금처럼만 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사내가 배로 여성을 치면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그래도 성추행 그리고 얼마나 쪼잔하고 못났으면 손 놔두고 배로 그리고 두 손으로 수화기를 꼭 움켜쥐고 그 큰 덩치로 여자를 푹 치냐? 정말 졸렬하고 천박한 인성을 가진 경찰이야. 그리고 방패를 왜 가지고 다녀? 오늘은 왜 방패를 안 가지고 다녀? 방패인데 쭉 가지고 서 있지. 방패로 우리 조합원을 푹 쳐가지고 분노한 조합원이 방패를 잡고 왜 치냐고 하니까 그 주먹으로 또 그 손을 쳐? 에라이 쪽팔린다 야. 누구 엄마가 미역국 먹고 너 나서 미역국 먹고 너 그러라고 미역국 먹고 배 아파서 놔준 줄 알아?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합법적인 공무수행을 하고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오늘 남대문 경찰서장도 왔는데 경찰서장들은 경찰들에게 모두 다 시민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시민을 보호해라 라는 교육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내가 또 오면 개새끼라고 불러주겠어. 사람 새끼가 아니면 개새끼지 뭐. 도대체 그리고 세상에 그러면 두 팀은 합법적이라며 그 라인을 지켜주질 않아. 아예 포기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네 그게. 하나생명 시설 관련이라고 그래요. 하나생명 시설은 니네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생명 설계사들은 니네가 폭력을 휘둘러야 될 대상이라는 거지. 에라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폭력경찰 물러가고 민주경찰 나타나라. 폭력경찰 물러가고
영등포 경찰서장 지금 이 방송을 듣거든 그야 산하의 경찰들을 민주적인 이성을 갖추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등포 경찰서가 먼 미래에 민주인권기준관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시민에게 선량한 시민에게 힘없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옷 가슴에 글자로만 대화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온 가슴에 민주시민과 대화를 하는 것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구호만 외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폭력경찰 물러가고 민주경찰 나타나라!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서로 간에 경찰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 사람이 그 사람이 혼자 실수를 했으면 앞으로 꼬꾸러져야지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압니다. 경찰 그거 있죠? 현장 검증. 부부싸움 할 때는 경찰이 개입 안 하면서 노사 싸우고 있는데 왜 개입하냐고. 한 달 하셨으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2번 다시 과잉 충성하지 마십시오. 진압한다고는 명목하에 불법이 아니니까 저희를 선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알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길을 막고 도간에 몰아넣으면 악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당신들한테 에너지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월급 받으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누구 하나 죽어봤자 그 사람만 가슴 아프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줍니까? 내일이 아니다 남일이다.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신 거를 잊지 마시고 2번 다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판단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지성경찰이라고 믿고 마지막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 기자회견 한다고 우리 동지들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 나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지켜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나서줄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사람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그걸 위해서 입을 닫고 사는지 그 양심은 진실은 밝혀집니다. 동지들 감사드리고 투쟁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폭력경찰 규탄한다. 민주경찰 나타나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